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자수야. 함께 책 읽기 참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가치투자 거장인 하워드 막스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요약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현재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지금 사이클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일반 투자자는 반복되는 패턴과 그 이면의 이유에 주목하기보다 주로 분리된 사건의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본다.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투자자들의 행동이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한 것인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됩니다. 사이클은 분명한 시작이 없으며 절대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사이클의 시작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한다면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뒤에는 단순한 조정이 따라오고, 강세 시장에는 약세 시장이 옵니다. 금융의 기업의 극단적인 단기성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패턴의 반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패턴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는 열성적인 투자자는 거품 뒤에 폭락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빨리 부자가 되려는 열망 때문에 위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그 다음 매수자가 됩니다. 중요한 사이클은 보통 10년에 한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경험 축적에만 의존해서 발전하려는 사람은 인내심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훌륭한 기술이나 엄청난 무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 사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자료를 읽고 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늘 전망을 적당히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투자자는 아래 항목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1. 탐욕과 공포 사이. 2.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 3. 위험 수용과 위험 회피 사이. 4. 신뢰와 해이 사이. 5.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과 현재의 명확한 가치에 대한 주장 사이. 6. 매수하려는 조급함과 매도하려는 패닉 사이. 가장 큰 수익은 공포와 탐욕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의 극단에서 생깁니다. 탐욕만 있고 두려움, 공포가 없다면 모두가 사고 싶어 하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중앙은행의 두 가지 책임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책임으로 경제 상황을 억눌러야 하고, 또 하나는 고용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이중적인 책임은 서로 상반된 것이라서 미묘한 균형 잡기가 요구됩니다. 투자자들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면 중앙은행도 이것을 다루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할 때 경제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때로는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고 또는 과도하게 위험을 수용합니다. 긍정적인 사건이 낙관주의를 높입니다. 낙관주의가 높아지면 사람들의 위험 수용도가 높아집니다. 위험 수용도가 높아지면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요구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감소하면 자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이 높아진 자산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편안하게 느끼는 현상이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투자자들이 과도함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야 하락세에 많은 돈을 잃고 나면 욕심이 지나쳤고 너무 쉽게 믿었다고 스스로 책망합니다. 최악의 대출은 최고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대출은 곧 자본의 파괴로 이어지고 자본 비용이 자본 수익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하면 결국 자본 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잘 알 수 없는 향후 경쟁 사항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자본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모두가 돈을 쏟아붓는 분야에 동참하는 것은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저위험 고수익을 약속하는 매력적이고 새로우며 검증되지 않는 모기지 담보증권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리스크를 아주 잘게 나눠서 넓게 펼치고 그것을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세계 금융위기를 만든 모든 사항은 금융 시스템과 신용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신용 완화는 자산 가격을 높이고 후속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반면 신용 경색은 가격을 낮추고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용 사이클을 닫히는 국면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더 저가 매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부동산에서 투자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착수하는 개발업자가 아니고 건설 자금을 빌려주고 하락 사이클에 개발업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압류하는 은행가도 아닙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어려울 때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해서 상승 사이클을 탄 투자자입니다. 긍정적인 사건과 강화된 심리, 투자의 요구 수익률 감소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편안하게 느끼는 현상은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투자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남들이 실망하여 매도할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보상도 가장 큽니다. 투자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느냐의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나무가 끝까지 자랄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무한한 잠재력에 돈을 지불합니다.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난 잠재력에 돈을 지불하는 것만큼 비싼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처음에 하는 일을 바보는 마지막에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잠재력을 싼 가격에 삽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자기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시적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늘 자기가 옳고 시장이 틀렸다고 가정해서도 안 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논리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상승장에서 얻는 수익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반복되기 어려우며 이것은 성공적인 투자가 영속적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보다 두 번째 성공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공은 실패의 씨앗을 가져오고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가져옵니다. 좋은 시기 뒤에는 머지않아 나쁜 시기가 따라옵니다. 좋은 시기 자체가 종종 나쁜 시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됩니다. 이상 하워드 막스 투자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